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 중국과의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3골이나 넣으면서 시원하게 이겼는데요. 그런데 오늘 매스컴에는요. 골 넣은 선수들이 아닌 온통 이 선수 이야기뿐입니다. 불법 영상 촬영 및 사생활 논란의 황의조 선수. 황의조의 옛 연인이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황의조의 형수라네요. 대박 사건. 참 뭐가 뭔지 이제 황의조 선수가 뛰는 경기엔 대한민국 하고 응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을 운운했던 그 유포자 정체가 밝혀졌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 유포자가 이 사건이 지난 6월 달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하면서 네. 폭로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연인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죠. 궁금했었는데 요번에 밝혀진 것이 그 전 연인이라던 폭로자가 알고 보니까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데 네. 형수가 황의조 선수의 형과 함께 그 황의조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형과 형수가 그 이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형수가 이렇게 폭로까지 하게 됐는지 거기는 굉장히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깜놀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그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던 사람이 자신의 친형수라는 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일단 시간을 좀 돌려서 지난 6월로 한번 가보면요. 네네. 그때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 소위 말하는 유포자를 이제 고소하면서 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포자라는 사람이 SNS에 아이디가 5개고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상대방이 성명불상자라 그랬어요. 성명불상자를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찾아주세요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그 당시에는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아예 까맣게 몰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6일 날 저희가 이 형수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 당시에 이 영상을 유포했던 사람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16일 날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과거 고소할 때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네요. 고소할 때는 우린 절대 합의였고 엄정하게 정말 이건 중대하게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저 고소장에 저를 썼는데 자필 네. 입장문에도 그렇고 네. 이번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 걸 보면 뒤늦게 이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은정 변호사님.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라면 혹시라도 시동생, 즉 우리가 이제 호칭상 도련님이 실에게 도련님이 뭔가 잘못해도 형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감싸주고 이 치부를 덮어주고 그러는 게 형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형수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김은정 변호사님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네,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가 황의조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걸 확인한 경찰은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수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그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황의조 측에선 지난 2023년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고 협박범의 사생활 영상 유출 이후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자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금전적 요구가 형수와의 문제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내겠지만 김묘성 기자님 보세요. 애초에 황의조 선수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소속 구단 라커룸, 옷 갈아입는 그런 데 있잖아요. 라커룸에서 잃어버렸다 했는데 보세요. 협박에 시달린 것은 올해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그러면 근데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 휴대전화를 훔친 사람도 형수인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에서 애초에 휴대전화 분실됐는데 그걸 놓고 김묘성 기자님, 황의조 선수 휴대전화 놓고 황의조 선수와 형수 간에 뭐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형수라고 지금은 밝혀진 유포자가 어떻게 사적인 영상을 습득을 했고 어떻게 유포가 됐는지, 유포를 시켰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형수와 황의조 선수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네. 일단 알려진 배경을 보면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유포자의 구속 심사 전 그 신문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 봤던 이야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황의조 선수의 입장은 이랬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영상 유포자는 형수의 입장은 다릅니다. 황의조한테 직접 건네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황의조 선수의 입장이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있어요? 네. 영상 유포자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은 또 아니다. 약간 이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지만 두 사람 사이, 즉 여기서 두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국면이에요. 황의조와 황의조의 형수란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새로운 국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황의조 선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지난해 11월 라크롬에서, 그런데 형수란 사람은 백성우 사님 네. 건네받았다. 황의조한테 내 시동생한테 건네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상하고 좀 미스테리한 건데요.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휴대전화를 형수에게 그냥 건넸고 그 이후에 사라졌다면 제일 먼저 의심할 사람이 누굴까요? 형수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게 됐고 했는지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이 좀 어렵고 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수가 사실상의 형과 함께 황의조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에 뛸 때도 그렇고 같이 다녔던 거 아니에요. 매니저 역할로 하면서. 어떤 갈등이 생겼길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쩌보면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금 새로운 국면, 새롭게 튀어나온 인물 수사 과정에서 바로 황의조 선수의 형수란 사람과 황의조 선수 간의 어떤 입장차, 여기 일단 주목을 해봤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피해 여성분, 그 황의조 선수와의 엇갈린 입장을 이제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먼저 전현 평론가님. 자, 피의자, 지금 황의조 선수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 간의 공방도 지금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불법 촬영이냐 아니냐의 여부일 수 있겠는데, 자, 황의조 선수 쪽 입장은 뭐냐? 이거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진행하고 있냐? 네.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피해자 측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의하지 않았다. 네. 동의 없이 촬영된 거고 네.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황의조 선수 측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당시 영상이 촬영되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대전화를 굉장히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했고 그 여성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영상을 당시 연인이었던 이 여성과 같이 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즉 불법 촬영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서 대질 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네. 또 피해자 측은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황의조 선수 입장은 그거예요. 어제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거 지금 전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휴대전화를 숨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놓고 거의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피해
피해자라는 그 여성도 당시에 찍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게 무슨 불법 촬영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은정 변호사님이 이제 이 성범죄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 과정에서 지금 황희조 선수는 여성이 지금 이 주장대로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는 걸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일단 자신의 그 불법 촬영 혐의가 네.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거를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찍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었고 혹은 그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 가해자들의 주장 중에는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영상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이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이 촬영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불법 촬영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사안에서도 실제 영상이 촬영되는 그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그거를 인지했었는지 그리고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찍었고 그 네. 이후에 혹은 촬영물을 둘이 같이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봤다. 지금 황의조 선수 측은 그걸 불법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찍었고 백성문 변호사님 찍고 나서도 지금 김은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같이 봤어요. 그 여성하고 나와 같이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불법 촬영이에요라고 했다는데 지금 김은정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되면 첨예하게 주장이 다르다면 앞으로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저희가 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영상이에요. 그러네요. 그 영상을 지금 일단 황의조 선수의 주장이 있고 지금 그 영상 속에 피해자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 영상 촬영 각도 그다음에 이 영상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이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뭐 그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또는 말한다거나. 네, 말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일단 분석하는 게 1번이고 그 영상을 분석한 이후에 그걸 기초로 해서 황의조 선수나 또 피해자 쪽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뭐 사실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 등등을 고려한다면 대질 신문을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 측 주장을 보고 또 피해자 쪽 주장을 보면 피해자 쪽도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를 했지만 그 이에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유포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영상은 본인이 아예 모르게 촬영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영상의 한계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영상마다 제각각 지금 양쪽의 주장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 분석을 다 마치고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저희가 지금 상상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은정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물론 경찰이 무슨 구체로 뭐 영상이 몇 개가 들어있네 그렇게 밝힌 적은 없어. 하지만 합리적인 추정으로 봤을 때 영상이 1개 이상, 2개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김은정 변호사님 지금 황의조 선수 측은 앞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영상을 휴대폰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휴대폰이 보이는 상황에서 찍었고 근데 휴대폰이 보이는 상황에서 찍었다면 앞서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영상 안에 보면 무슨 영상을 휴대폰 쪽을 바라보는 뭐 말과 행동 등은 있을 수 있지만 황의조 선수가 주장한 것처럼 영상 촬영이 끝난 뒤에 이것을 함께 봤다는 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영상 같은 무슨 CCTV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다툼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다툼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아까 백선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 자체에서 그 카메라 쪽을 응시를 하는지 혹은 뭐 이 촬영 각도 자체가 그 여성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찍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영상을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여성이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뭐 뒤편에서 찍었다든지 아니면 각도 자체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영상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그런 충분히 개연성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시청을 했다면 그
이제 황의조 측 진술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영상이죠. 그렇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영상.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황의조 선수와 저 피해 여성 간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둘 간의 대화 내용에서도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성이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그 영상을 SNS로 보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진술들하고 지금 그렇죠. 나온 기사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추측이나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이 SNS의 대화 내용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지금 이 상황이 합의된 촬영인지 불법 촬영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촬영 자체를 가지고 야 그거 범죄 아니야 하시지만 범죄 구속 요건 자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경찰에게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 피의자 신분에 지금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가 여러분도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대한민국 A매치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도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어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의 경기에 황의조 선수가 과연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어요. 일단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피의자 신분인데 어떻게 국가대표로서 저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느냐, 뛸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 성범죄 혐의자, 피의자를 출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장난이냐 뭐 이런 분노의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황의조 선수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아직 무죄이다. 이런 법적인 보호는 받아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기본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런 황의조 선수의 출전이 무리가 없었다는 지금 주장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만 하재근 평론가 일각에서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좋다. 하지만 그 당시가 꼭 황의조라는 선수가 그렇게 필요한 시점이었나? 우리가 이기고 있던 경기인데 그렇게 황의조 선수를 출전시킬 만큼 긴박했나? 감독 클린스만 감독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클린스만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지도자 역할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혐의가 사실로 뭔가 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난 그냥 황의조 선수를 선수로만 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감독으로서 고충도 있었겠지만 저 출전을 시켰던 행위가 그 감독으로서의 행동이 과연 어떻게 축구 팬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고 수사 결과는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라는 말 빼놓고는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는 시대라지만 세상에 하재근 평론 대박 사건 조폭도 MZ가 있어요? 네, 2030 세대로 조직된 이른바 MZ 조폭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네. 울산의 어느 이제 골목길인데 여기에서 2030 젊은 조폭들이 도열해서 선배한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선배격인 남성이 나타나서 뭐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발길질을 어머나, 하면서 어머. 후배들을 저렇게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때리다가 또 막 갑자기 뭐 웃옷을 벗으면서 문신을 드러내고 애꿎게 지나가는 차를 들어막으면서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머. 네, 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막 당했던 젊은 MZ 조폭들이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때렸던 선배의 자동차를 찾아낸 거예요. 저렇게 선배 자동차를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배를 찾아가서 또
폭행까지 하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선배한테만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유흥가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저렇게 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는 시민을 발로 차고 밟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회 암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거. 예전에 백성문 변호사 그 영화 제목 정말 잘 지었어요. 참 비열한 거리에 비열한 행동하는 집단에 그 비열한 행동하는 저 무리들이에요 진짜. 여기다 MG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근데 이 MG 소위 말하는 MG 조폭들이 왜 생겼느냐? 네. 기존에 이제 조직폭력배 소위 그 자기들이 말하는 선배들이 제대로 이윤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사실 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선배들이 자기들 괴롭히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소위 어린 친구들로 구성이 되는 MG 조폭인데 문제는 뭐 선배들한테 본인들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좀 새롭게 뭐 우리는 좀 참신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하는 짓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행패 부리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 MG가 붙어있을 뿐이지 조폭은 그냥 조폭일 뿐입니다. 경찰은 울산 지역 어시는 조직폭력배 44명을 붙잡아서 그중에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얘기 정말 저 조폭들 앞에 MG는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MG 그런 MG 아니에요. 저 MG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구잡이. 인생을 마구잡이로 사는 인간들의 저게 MG 조폭이에요. 어디 MG를 붙여 저런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을 드러낸 채 후배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조직에 이 조폭의 조직폭력배에 두목이라는 작자도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있습니다. 나이로만 따져보자면 MG죠. 30대 남성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지난 2021년 마약을 하고 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서 수감 중인 남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깜빵 가서도 반성하지 않고 두목 노릇을 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시를 했지? 아마 면회를 왔을 때 지시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기에서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후배 조폭 간의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이윤 배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경찰이 전국에 있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나 조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영상 보셨죠? 저 막 차로 어디 아파트 주차장 입구처럼 보이는데 거기 그냥 차단기 들이받고 아주 세상을 자기들 마구잡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저런 암적인 존재 마약과 더불어요. 조폭은요. 그 사회를 그 좀먹는 암적인 존재 두 가지 암적인 존재들이 정말 근절시켜주기를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뿌리 뽑아야 돼요. 진짜 저런 인간들은요. 이 얘기 들으시면요. 정말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조폭 이야기를 앞에서 다뤘는데 이번 조폭도 아닌데 폭행이 허허.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다름 아닌 병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전공의의 지도교수 이야기인데요. 네.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일까요? 네. 대학병원의 한 복도입니다. 환자와 의료진들이 오고 가고 어머. 있죠. 그런데 보시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전공의가 옆에 서 있던 지도교수에게 손찌검을 당하듯이 움츠립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때 약간 맞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어머. 맞은 전공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고개도 숙여보지만 이번엔 뺨으로 이제 손이 날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뭐. 이곳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어머머. 그런데 지도교수의 꾸지람은 폭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집니다. 지금 영상은 조금 흐릿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의사 뒤쪽으로 환자 보호자, 간호사로 보이는 분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
대놓고 저기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인데요. 저렇게 대놓고 사람을 폭행하면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 이런 행동이 조폭과 뭐가 다른가? 그러네요, 진짜. 그런 느낌까지 어머. 드는데 저게 바로 대학병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어허. 뭐 폭력배들이 활동하는 유흥가도 아니고 네. 지난 2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광주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히면서 어떤 사람이 영상하고 녹취록을 이제 폭로를 한 건데요. 네. 자신이 지도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서 벌금 명목으로 돈까지 어머나, 세상에. 갈취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당 피해 전공의가 나는 그동안 전공이라는 나의 신분과 네.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과 네. 또 내가 얘기하면 분란이 자칫 생겨서 동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참으며 지냈다. 하지만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전공의가 얼마나 분에 차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참다 못해 이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영상뿐 아니라 그 녹음이 담긴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무려 3개나 올렸는데 지금 영상도 놀라운데요.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야, 안 돼? 야, 이게 한 대라도 안 맞으면 그 어렵면 환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도 또 하는 거야. 그게 몇 명 된다고, 몇 년 된다고. 주먹에 저희들이 지금 분노로 제3자 입장인데도 분노에 지금 저희들 주먹에 지금 불끈 힘이 들어갈 정도인데 전예현 평론가님 하는 말 그 폭행한 교수의 하는 말이 진짜 가가 아니고 분노가 치밀니다 진짜. 하루에 한 달에도 안 맞으면 안 되냐 이 말은 수시로 폭행을 했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때렸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하는 말인데 전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전공의 과정까지 갔는데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때리고 폭언하고 몸도 마음도 이분이 굉장히 상처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로까지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은 이 피해 전공의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내 기수에서는 끝나야 된다. 내 차례에선 끝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폭로를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선된 수련 환경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수를 해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의 피해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가 대학병원이래요. 해당 병원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미 예약된 외래나 수술 이외에 모든 진료를 금지시켰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김은정 변호사님 앞서 물론 이 주장 폭행을 당한 전공의 그 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세요. 피해가 어떤 거냐면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대요. 이게 조폭이 아니고 이게 조폭들이 한 짓이야. 조폭들이 선량한 자영업자분들 돌아다니면서 돈 내라 관리비 명목으로 돈 내는 노란 걸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리고 자신의 제자한테 이렇게 수술 결과에 따라서 돈을 갈취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자신의 권위와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제자들을 이제 밑에 전공의들을 탄압하는 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인간적이에요. 의술이 아니라 인술을 펼친다고 자랑했던 의사 집단 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자, 이게 일단은 저 전공의가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도교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입장에 내놓고는 있습니까 지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진짜 백배사죄하고 입이 얽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변명을 합니다. 하하. 변명의 내용이 뭐냐면 네.
생명을 다루기에 흥분된 상태에서 그랬지만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별로 사실이 아니고 참작할 여지가 많다는 소리네요. 그럼 왜 뭐하러 사과를 하시나요? 생명을 다루기에 흥분된 상태에서 그랬다면? 네. 근데 본인이 한 행동은 그 전공의 인격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생명하고 똑같아요. 네. 저렇게 지금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거의 하루에 아까 본인 입으로 얘기하던데요. 하루에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안 되냐? 아, 그럼 매일 그랬다는 거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벌금, 그 수술 결과에 따라서 벌금까지 갈취했다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뭐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은 다 전공의를 저렇게 폭행해야 되나요? 조금만 실수하면 때리고 폭행하고. 아까 폭행한 장소도 대중들한테 공개되는 장소잖아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그냥 전공의로 있는데 지나가는 환자들이 자기가 맞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 환자들이 보기에 지금 이 전공의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렇게 본인이 변명하게 급급해서는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해당 대학병원에서도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났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다 보니까 자 100번 양보해서 지금 피해를 당한 전공의가 그 제자인 전공의가 실력이 같은 동기들보다 혹시 이제 이걸 가정법이에요. 그 전공의분도 기분 나빠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실력이 조금 낮았다, 미달했다, 미흡했다 치도 그러면 지도교수가 뭐예요? 그 미흡한 그 전공의 제자를 더 가르치고 독려해야지. 그거를 생명을 다루기에 흥분된 상태라서 그랬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뭐예요? 얘기를 하세요. 일부 과장된 뭐가 과장됐는지. 폭행을 이틀에 한 번 했는데 매일 한 것처럼 나왔다고 그게 과장된 거예요? 뭔지 정확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병원도 그래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지금 전국이 다 아는, 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다 아는 그 대학의 병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약된 외래나 수술 외에 모든 진료 금지시켜. 이건 당연한 조치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다 끝내려는 겁니까?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반드시 후속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징계가 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하는지 그냥 단순 기술에 가까운 의술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마차 신데렐라 노래 속에서나 나오는 마차인 줄 알았는데 이걸요 대박 사건. 이걸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궁으로 갔대요. 어떤 일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 partnership in which close personal connections are fostered. 일단 영상 자체가 김효성 기자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전혀 볼 수가 없는 진짜 이채로운 진짜 광경이에요. 그렇죠. 저도 영국을 갔을 때 저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영국에 가도 참 보기 힘든 광경이 이번에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펼쳐졌는데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입니다. 공식 환영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의 환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한 후에 네.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인데요. 그래요? 이 영국 왕실은 통상 1년에 2번 정도만 국빈을 맞이하는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킹엄 궁까지
마차가 행진을 하는데요. 황금마차. 저 마차에 지금 와, 그리고요. 대박 사건. 네, 또 왕실 근위대 사열에 의전이 수반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먼저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가 네. 광장에서 이제 맞이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를. 네. 그리고 단상에 오르니까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도 했고요. 아하, 네. 그리고 왕실 근위대 사열할 때는 군악대가 아리랑도 연주를 했습니다. 그 눈에 띄는 건 의장 대장이 한국어로 사열 준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41발도 빵빵 발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드린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 네. 영국 왕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백마가 이끄는 황금색 야. 왕실 마차에 윤 대통령이 탑승을 했고 두 대가 있었는데 뒤쪽에는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두 번째 마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예. 국빈 오찬 장소인 버킹엄 궁으로 이어지는 그 1.6km가량을 이렇게 쭉 이동을 했고요. 또 눈길 가는 게 있다면 공항에 대통령 부부가 도착을 했을 때 온 차량이 벤틀리였거든요. 근데 벤틀리가 두 대밖에 생산 안 되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차량이더라고요.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어허. 그 차량이 이번에 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딱 느낌은 백마가 마차를 끌고 이게 뭐 동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뿐 아니라 화제가 된 발언들도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 한영 관계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딱 봐도 정말로 찰스 3세가 뭔가 많이 공을 들였다. 백성 비사님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저 위하여는 제가 많이 하는데 저걸 네. 찰스 3세가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배려도 많고 그러니까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빈만찬 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 바람이 불어의 한 구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의 시인이 아니라 네. 윤동주 시인의 그 시 한 구절. 그러니까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진짜 준비 많이 했네. 이걸 진짜. 영어로 낭송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도중에도 자아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해방 직전 불운하게 작고한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하고 특히 우리 한국 대중문화에 이 찰스 3세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국엔 데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엔 봉준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데니 보일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이제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으니까 거의 네네. 같고, 또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스의 레리피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와우.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겠죠. 네. 학창 시절에 저희도 다 좋아했던 비틀스, 아.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는 사실, 그리고 해리포터 얘기도 덧붙였고요. 네. 최근에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양국의 문화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영어로 인용했던 건배사 인용했던 건 셰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한 건데요. 네.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영국 나의 벗이여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 야. 이런 건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앞서 또 이제 지금 이렇게 국빈에 걸맞, 국빈이란 그 용어에 걸맞게 정말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앞서 영상 보니까 전현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는 커밀라 여왕과 지금 나란히 또 마차를 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상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어. 보여요. 등장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정장 입고 김건희 여사는 회색 정장 입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만찬장의 모습이잖아요.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이 검은색 연미복 그리고 흰색 나비 넥타이 또 잘 보시면 붉은색 사선띠한 모습 아까 보실 수 네. 있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만찬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상황과 장소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또 이 옷을 패션으로서 또 뭔가 그 걸맞은 의미를 지금 연출했어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또 빛낸 인물들도 있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누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만찬에는 양국의 귀빈들 17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한국 측의 인사가 있습니다. 네. 제니, 로제, 지수, 리사. 블랙핑크 멤버 4명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불핑. 네. 불핑 네,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고요. 네. 지금 블랙핑크 모습도 와, 보이고 블랙핑크 있네요. 분이네. 그리고 영국 측의 인사를 보면 수넥 총리 당연히 참석했고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 장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귀에 쏙 들어오는 찰스 3세의 그 말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홍보하면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블랙핑크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영국 측이 찰스 3세 국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국빈에 걸맞게 최고의 예우를 극진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담아올 내용을 또 곧다리 챙겨올 내용을 또 충실하게 담는 또 그런 외교를 한번 해오기를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